객관적 기준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아스리 박석준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제가 9월 평가원 이후에 하반기 커리큘럼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도 계획표 다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자기의 커리 자체를 잡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질의응답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도약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원 시험을 제가 보고 제가 분석해보고 총평까지 하고 해설 강의하면서 느낀 관점은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출제 패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해한 건 뭐냐면 보기가 추상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추상적으로 쓰여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때는 범주화를 해야 됩니다. 그 범주화는 저만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범주화를 남은 70여일 동안 꼭 공부를 하셔야만 수능이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자, 총평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4년 수능을 냈던 분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현대소설, 그 다음 수필이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그 현대소설과 수필 포인트는 24년에 냈던 분들의 기조랑 동일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학, 특히 현대시 고전시가는 기존의 패턴 자체를 그대로 냈기 때문에 도약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순서를 섞어서 냈는데 그 섞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 최근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방향성으로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개별적으로 기출을 풀고 선별적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공부에 한계가 있냐면 전반적인 흐름을 놓치게 돼요. 선생님들이 커리를 짤 때 교재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거 몰라 해서 들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제가 수업을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이번 9월 평가원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해서 만약에 3등급 이하가 나왔다. 내가 기출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사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고요. 매일매일 도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시간 재고 풀고 스스로 분석한 다음에 제 수업과 비교해서 놓친 걸 찾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도약은 최근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는 기출이고 일관된 풀이와 객관적 풀이를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고 증명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9월 평가원 직전까지 했었던 공부에서 아쉬웠던 게 뭔지를 찾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포인트는 모든 지문을 명확하게 해설지를 다 써놨는데 이 해설지는 제가 수업한 걸 바탕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유의미한 연결이 될 거예요. 됐죠? 자, 1차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강의를 보는 게 좋습니다. 강의를 보셔서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풀이를 하고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9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6월도 보고 9월도 봤으니까 이제 두 번의 평가원 시험을 봤으면 아실 겁니다. 실전적인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그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자꾸 실전에서 어떻게 푸냐를 계속 묻거든요. 안 늘어요, 절대로. 안 늡니다. 제가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9등급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명한 공부인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실전적 풀이는 없어요. 실전적 행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정확하게 배운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을 잡아놓고 그걸 일관되게 풀어가는 핵심 자체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걸 제가 도약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객관적 기준 하프 모의고사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때 실전 연습을 해야 될 것들을 연습을 시켰고요. 35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똑같이 재서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위드미 같이 테스트 위드미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현장 학생들과 똑같은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시는 걸 연습을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원칙이 있었어요. 이 지문을 만들 때 총 원래는 16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16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원칙은 고난도가 나올 것을 대비한 인문지문. 그러니까 제가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겔과 에이어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해겔과 에이어가 똑같은 출제호도가 들어간 것들의 리트 지문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트 지문을 영역별로 다 갖고 왔는데 그 영역별로 다 갖고 온 거에서 숨겨져 있는 출제호도는 해겔과 에이어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해겔과 에이어 지문이 연결되는 똑같은 글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걸 16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문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프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고 푸는 거니까 익숙한 지문을 넣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문을 찾아다녔고 그때 포인트는 6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기조에 맞는 지문들. 알겠죠? 그 다음 6월 평가원이 약했었던 영역이 있으면 기존의 도약에서 배웠었던 것들과 관련된 것들.
알겠죠? 그게 총 8회밖에 안 나와서 제가 아쉽게 8회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 원칙을 지키느라.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킨 거에 대한 출제도가 이번 9월에 다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리트 독서 2지문, 문학 2지문씩 넣었고요. 회차별로 12개에서 16개를 넣어놨는데 포인트는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왔던 패턴, 25년 6부 수능에 나왔던 패턴 그대로 다 담아놨습니다. 알겠죠? 해서 실전적으로 연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는 전문항 구조와 흐름을 분석한 해설을 써놨고요. 리트 지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까봐 디테일하게 좀 써놨습니다. 디테일하게 써놨고 문학은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시험인데 고1 해서 쉬운 거 넣은 거 아닙니다. 고난도를 넣어놨고요. 사고력 자체가 6월 평가원 작년 수능 작년 6구랑 비슷한 것들을 지문을 추렸습니다. 알겠죠? 추렸기 때문에 쉽지 않아? 아니에요. 아시겠죠? 배울 거 많습니다. 해서 만들어놨고요. 웃음 기출을 만들어놨고 PDF로 해설지 올려놨습니다. 알겠죠? 문학은 PDF로 해설지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문학을 요즘 좀 어렵기 때문에 교재 말고 PDF로 올려놔서 자유롭게 좀 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으니까 PDF도 첨부 파일 확인하셔서 다운받으셔서 공부할 때 도움 받으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파이널 첫 번째 강의 행동지침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 촬영해놨고 9월 평가원을 오늘 받기 때문에 이제는 9월 평가원을 똑같이 배웠던 걸 한 번 더 엮어서 수업하면 완강입니다. 총 5개의 강의만 더 필요한데 24년부터 26년도의 평가원의 공통되는 특징을 추렸습니다. 그 공통되는 특징을 추렸고 그 추린 거대로만 수업했고 그게 올해 9월에 다 나왔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때는 9월 평가원 직전까지 8월 31일까지 다 찍어놨고요. 구모 보고 나면 구모 본 걸 그대로 엮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출제 요도입니다. 그러면 9월 평가원 보기 전에 제가 강조했었던 내용일 것이고 그 강조했었던 내용이 올해 9월에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분석 자체가 왜 맞냐라고 보면 24년부터 26년도 즉 24 6구 수능, 25 6구 수능, 26년 6월 그 다음 올해 9월까지 합쳐서 총 8개인데 수업을 준비할 때는 7개 분량이었을 것이고요. 그 7개 분량의 기출 중에 동일한 패턴만 제가 추린 겁니다. 동일한 패턴만. 됐죠? 해서 행동이 느닷없는 행동 안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 자체 행동을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핵심은 올해 나온 9월 모의고사의 고난도 모의고사의 고난도 시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걸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연습하시고요. 패턴은 고전 소설은 2가지 장르적 특징을 병합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가 출제된다는 게 기존 패턴이라고 보면 행동지침에서 제가 가르친 건 뭐냐면 중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알겠죠? 중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를 가르쳤고요. 표현 방식을 제시하면 주제를 제시합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전부 다 이걸 냈고 고전시가도 이쪽을 냈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보기로 나왔을 때 본질적 접근은 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수필의 출제 패턴. 수필 잘못 냈습니다. 6월 평가원 때. 알겠죠? 기행가사 버리기 위해서 기행수필을 냈고 그렇게 출제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고 9월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4 6구 수능, 25 6구 수능에 나왔던 패턴 자체 그대로 다시 설명했고요. 이게 다시 설명 나왔습니다. 올해. 됐죠? 해서 행동지침을 먼저 공부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분석하기 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강의도 길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애들 좀 편할 겁니다. 그 다음 전범위 강의 업로드는 완료됐고 구모만 제가 더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구모만 더 찍으면 올리면 될 것 같고 9월 모의고사 문학 정지문은 강의와 교재를 추가 업로드 할 건데 자, 이 전지문은 9월 모의고사는 저희가 PDF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교재는 입고가 됐으니까 공부하실 때 구매하셔서 박석준 쌤이 바라보는 행동지침은 뭐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죠? 단순 공부 아닙니다. 국어는. 됐죠? 자, 그 다음 요겁니다 이제. 자, 파이널을 하나 더 찍을 건데요. 6월 9월 연계 분석인데 앞에 거는 행동만 가르쳐 드린 거고 디테일한 분석은 안 합니다. 알겠죠? 그 디테일한 분석은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서 할 건데요. 6월 평가원은 이미 업로드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고전소설 강조한 거 보시면 6월 평가원 분석한 걸 9월 평가원 강조한 걸 보시면 그게 올해 9월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석을 대충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분석하는 걸 보시고 파이널 교재는 겹치지 않습니다. 제가 겹칠 거면 수업을 왜 하겠습니까? 알겠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9월 평가원 연계 분석을 촬영을 할 겁니다. 당장 토요일, 일요일 촬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업로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교재는 바로 만들어 드릴 거고 핵심은 출제 요도를 설명을 할 건데 단순히 해설 강의처럼 안 가르칩니다. 분석 강의는 제가 해설 강의처럼 안 가르치고요.
더 딥하게 뭐를 출제하고자 했는지, 같은 패턴이 뭔지, 똑같은 출제 의도가 뭔지를 딥하게 하나씩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아마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출제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자체를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해서 말씀드렸지만 표현 방식을 통해서 주제 제시하는 건 범주화하는 거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알겠죠? 그 다음 각 영역별로 주제들이 명확했었을 때 그 주제들이 나왔었던 과거 기출들을 단순 평가원 말고 교육청까지 다 끌고 모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알겠죠? 해서 6월, 9월 연계 분석도 꼭 공부하시고요. 6월 평가원은 이미 업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좋고요. 9월 평가원 원고가 나와서 합쳐지면 교재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6월 평가원 교재 PDF는 내려갈 거니까 요거 구매하셔서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문학 독서 파이널이 따로 나올 거고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6월과 9월에 나왔던 패턴을 합쳐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공부해야 될을 마지막에 접근시킬 거예요. 특히 집중하실 건 뭐냐면 독서입니다. 독서는 시작 독서처럼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락 한 단락을 끄집어서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행동 지침은 문학 위주로 촬영을 했던 이유는 더 파이널 할 때, 마지막 파이널 할 때 독서에서 제가 행동을 하나씩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시작 독서처럼 가르쳐 드릴 거고 시작 독서처럼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6월, 9월에 나왔던 패턴 자체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패턴을 올해 나왔던 모든 기출 긁어 모아서 제가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문학은 말씀드렸지만 24년 수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24년 수능을 올해 육군학 연결해서 수업도 할 거고 포인트는 올해 나왔던 사관학교와 기출문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고1, 고2, 고3, 모의고사 전부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 그 다음 범주화할 것들을 제가 다시 다 묶어서 수업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마지막에 가져가야 될 행동 지침을 점검해서 공부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언어 매체고요. 요즘 친구들이 이제 매체를 좀 많이 틀려서 일부러 매체까지 수업을 다 할 겁니다. 올해 나왔던 거 24년, 25년 교육청 및 평가원 모든 것들을 분석해 드릴 거고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하는 친구들 국어교육학과 그 다음 중요한 건 교과서, 개정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했던 친구들 전공자들이 만든 원고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원고고 해설지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고요. 공부하실 때 필요한 개념까지 저희가 다 넣어드릴 거니까 더 넣어드릴 거니까 필요한 건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시면서 아 내가 이 개념이 비어있구나 이게 부족하구나까지 더 채우면 아마 언어와 매체도 정리하는 데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자 포인트는 결국은 마지막까지 갔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 자체 저희가 엔제 같은 개념으로 만든 객관적 기준 2.0이고 1.0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2.0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설 모의고사를 풀기 때문에 사설을 그냥 막 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평가원스러움과 사설스러움을 비교해서 부족한 게 뭔지를 찾는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 2.0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평가원을 엄선한 문제인데요. 사설스러움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풀어갈 수 있는 엔제 개념이고요. 주간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주간지들은 해설이 없습니다. 해설만 있고 해설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해설 강의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방향 자체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문학은 객관적 기준 잡는 거고요. 독서는 영역별로 다 끊어서 가나지문, 인문지문, 예술지문, 법지문, 사회지문, 경제지문, 과학기술지문을 다 끊어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 설명드려놨으니까 아마 객관적 기준 찾고 일관된 글 읽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이것도 해설지 다 넣어놨고요. 해설지는 말씀드렸죠? 제 수업 바탕으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복습하시는 데 있어서 유의미합니다. 글 해설도 있고 텍스트 해설도 있고 영상 해설도 있다는 게 우리 수강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입니다. 포인트는 대부분의 주간지는 해설지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 해설만 있고 영상 해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일치로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9월 보셨죠? 단순 일치로 문제 안 풀립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묶어가는 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10지문씩 수록했으니까 이거를 한 회분씩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모의고사 10회 분량입니다. 그러면 10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매주 한 회씩 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하면 수능 보기 직전까지 많은 양을 풀 수 있는 힘 자체가 생길 것이고 학습 공백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제 새 소식에 기출엔제 계획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표는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배치가 됐는지를 고민해서 만든 거니까 보시고 학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국어는 일관된 풀이가 필요하고요. 단순 이해가 아닙니다. 단순 감상, 단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히 이해하고 단순 감상하고 단순 일치로 푸는 건 대학 가서 하십시오.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문학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읽고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토론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수능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객관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객관적 기준을 잡아내면 끝나는 게임인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 해석을 믿을 것이며 언제까지 쉬운 지문을 해석하면서 그 쉬운 지문을 해석하면서 내가 국어 실력이 늘렸다고 착각할 것이며 언제까지 EBS를 단순 암기하면서 대응이 안 되는 걸 자꾸 연습할 겁니까? 근원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근원적 공부는 기본기고 그 기본기는 무조건 문학은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 정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첫 단락과 첫 문장을 토대로 첫 단락, 첫 문장이 주는 기준 안에서 유기적 흐름을 발견만 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제가 그걸 마지막에 70일 동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해도 쉽지만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국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된다고 착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능날 선배들 보십시오. 국어 잘했는데 수능날 국어에서 미끄러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왜? 그냥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시험 보셔서 아시겠죠? 시험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내가 읽었던 감이 맞을지 안 맞을지가 애매하거든요. 됐죠? 그리고 국어는 단순히 눈알 굴리기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어로. 해서 중요한 건 정확한 기준으로 잡아놓고 문제를 푸십시오. 됐죠? 제가 하반기 커리큘럼도 명확하게 만들어놨고 학습 공백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열심히 합시다.